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다 읽어보셨죠? 너무 오래돼서 아낌없이 그냥 주는 주는 거지. 이거요. 왜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읽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걸 다 내주잖아요. 헌신, 진짜 무조건적인 베품. 옛날에는 남한테 베푸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걸. 그리고 주는 것도 조건부로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건이, 너 얼만큼 줄 거야? 내가 이만큼 주면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과 주고, 나무까지 먼저 주고, 이 나무까지로 뭐 해줬는지 알죠? 그 소년이 자기 집 만들고 싶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몸통 달라 그래서 배 타고 갔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루터기 자기 앉아서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요즘 애들한테 읽을 때에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나눔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친구 사이에서도 왜 우리 때 만약에 뭐가 두 개 있거나 하나가 있는데 친구가 나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적 없어요? 부모님이 그냥 양보해라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분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책으로 이제 밑에 써놨는데, 혹시 이거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도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베푸는 걸 잘해. 근데 내가 텅 빈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남한테 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게 반대로 내가 소진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걸 다 내줬죠. 이거를 용어로 보면 설기. 설기가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내가 생해서.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그래도 설기는 생을 해서 빼는 거야. 내 기운을. 근데 그 밑에 제가 극설교가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단어냐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식상이 되겠죠? 근데 교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 플러스 하나 더. 관성이 또 나를 옆에서 자극하고 있어. 그래서 이 극설교가가 어디서 처음 나온 단어냐면요. 혹시 이수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사주명리를 하신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분이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풀었었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뭐 원전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 이분이 쓰신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은 극설교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사주 처음 배웠었을 때 누가 제 사주를 보고 극설교가 사주라고 해서 저 펑펑 울었잖아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그러면 내가 생해야 되는 게 이렇게나 있어. 근데 얘가 다 나를 극해. 이런 상태가 딱 극설교가의 표본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극설교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 왜냐면 나를 치는 세력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또 생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 이 병화의 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를 극설교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시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도 얘를 극해. 더 빠지겠죠? 생하면서 빼야 돼. 그리고 얘를 생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한 사주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요 시청 안에 겁재가 하나 떠 있죠. 그러면 보통 겁재는 옛날에는 막 내 것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뭐라고 제 사주를 두셨냐면 극설교가 사주인데, 응? 너는 극을 당하면서도 생해야 되고 너가 또 극해야 되는 거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것마저도 누가 뺏어가려고 그런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겁재는 나한테 뭘 뺏어간 적은 별로 없었어. 그냥 나한테 힘이 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게 정말 나한테 뭘 뺏어갈 수 있는 겁재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도와주는 겁재. 거기다 요 식신 안에 있는 또 겁재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에는 어떤 게 이 사주를 도와주는 오행 같아요? 시신이라 하죠? 이 사주를 도와줄 수 있는 오행. 지금 얘가 너무 약해. 목도 돼. 목화가 희신이야. 그죠? 그럼 기신은? 그치, 수. 이렇게 되는데, 대운이 어떻게 되냐면, 대운도 딱 수부터 시작해. 관운이 확 왔죠. 그러면은 어렸었을 적에 많이 아팠어. 진짜 실제로도 많이 아팠고. 그래도 다행히 도움이 됐던 건, 여기서부터 이제 목화가 온다. 그러면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용신이나 희신이나 기신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딱 요거예요. 요때까지는 목화가 이 일간을 도와줘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게 들어왔을 때부터는 이제 해묘, 미, 누수라 하면서 여기가 쫙 목화로 바뀌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는 희신이 화가 아닌 거야. 이때는 화기를 눌러주는 게 필요한 거야. 화기를 눌러줘야 된다고. 왜? 이게 지금 이게 끝나가는데 이 정묘 대운이 될 때가 딱 내년 정미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쭉 이제 화운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때는 적절하게 수기가 필요해. 사주를 보면은 왜 용신, 희신, 기신에, 그러니까 뭐 용신이 자평진전에서 투출한 거 말고 뭐 조용신 이런 거 봤을 때 바뀐다고 하는 게 이렇게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대운은 계절별로 움직이는데 그때를 교운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할 때, 확 변할 때, 계절이 확 변할 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확 변하지만 이렇게 희신하고 기신도 확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선생님들이 한번 집에 가서 자기 사주랑 요거 계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가 나와. 설기랑 극설교가. 아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버, 테이커, 그 다음에 매처라고 나와요. 기버는 내가 주는 사람이야. 근데 자, 이제 사람을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했었을 때 요 상이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우리가 봤었을 때 참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버, 매처, 테이커 중에 뭘까요? 뭘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있으니까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버예요. 왜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재단 다 만들어 갖고 이제 환원하자 사회에 이게 상위 1% 기버. 그럼 제일 밑에가 뭘 것 같아요? 제일 밑에 테이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기도 기버야. 요 가운데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테이커랑
같이. 매일철. 그러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기보랑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있는 거. 얘는 빼죠. 그치, 얘는 내가 없는 형편에 주는 거야. 이게 딱 극설교가 설계되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또 기보를 또 나누는데 얘는 셀프레스 기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 똑같아. 이타적인 기보인데 사주적인 성향이 있어. 이 사람은 왜 내가 남한테 잘 베풀어. 그러면 사주에 어떤 게 강할 것 같아요? 남한테 잘 베풀어. 인성은 내가 수용하는 거니까 받으려고 하는 요 테이크 매처 쪽에 더 있어요. 그거를 내가 받는, 이런 인성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을 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비견도 맞아요. 왜냐면은, 그치. 비견하고 식상.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식상.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나누고 베푸는 게 바로 식상. 그래서 이 하위에 있는 기본은 요 두 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눌 수 있는, 왜 사주의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간장종지밖에 안 돼. 근데 이것보다 넘치게 주는 게 이거. 그러면 얘는 자기 가지고 많이 있는데 어느 한쪽은 이만큼 주는 거야. 워낙 많으니까 1%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사주적인 특징이. 얘도 똑같이 비견하고 식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한 게 있어. 비교하고 식사하고.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관성? 뭘까? 관성은 누르려고 하는 건데. 뭔가 이익을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인성이 들어. 우리가 사주 오행의 흐름을 보면은 비식재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나누고 베풀었어. 근데 재성이면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줬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거에 대한 게 재성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관성으로 갔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면 관성까지 간 거야. 그런데 이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고 또 인정 욕구를 받고 내가 그걸로 힐링이 되면 요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처럼 여기서 끝나고 요렇게 없어버리면 그냥 기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봤었을 때 요 기본은 인성까지 발달이 돼야 돼. 그래서 계속 갈 수 있게. 여기서는 계속 주다 보면은 나도 베풀 수 있는 게 없고 자기도 같이 소진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 중에서 뭐가 끊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탈 때 그 산소 마스크가 위급상 영상을 보면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그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먼저 내가 쓰라 그래.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산소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기보가 되려면 나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보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극설교가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 사주처럼 다 극하고 빼내고 내가 극하는 게 있지만 그렇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도와주면
내가 소진 안 하는 선에서